네, 이번 시간 현미경 검증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금홍섭 전 지금 직함이 바뀌셨네요.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게 나으세요? 예.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에 뭐 바르셨어요?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나와서 세수 안 하고 나와서 더 뽀샤시 하십니다. 네. 어떤 거 검증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다가 분기탱천한 사안이 하나 분기탱천. 있어요. 네. 또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걸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면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해하고 그 문제 해결을 원하는 분들,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은 분노할 것 같아요. 저처럼.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소상공인 진흥공단.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렇죠. 대전 이제 원도심에 있어요. 이게 전국 본사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860명이 넘더라고요. 직원이. 본사에는 한 400명 정도 근무하는 공간이니까 적은 시설이 아니죠. 그 일대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구내 식당이 없기 때문에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상당히 상권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공공기관, 준정부 공공기관인데 이걸 이전하는 논란이 있어서 뭐 이전할 수도 있죠. 그죠?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고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지금 대흥동에 대림빌딩에 있는데 저도 거기 뭐 여러 차례 이렇게 갈 기회가 많은데 가보면 주차 공간도 매우 협소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관련 기관인 우리 대전시나 또 원도심 지역 주민들, 중구청 뭐 이런 데하고 좀 유기적으로 그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좋은 공간 원도심 지역에 대체부지 찾아서 이전하면 좋았는데 그거보다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하고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표가 이사장인데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이에요. 네. 이 두 분 간의 그 감정 싸움의 골이 저는 정상인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래도 지역의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고 또 대전광역 전 현직 시장 간의 어떤 관계인데 말들이 주고받는 거 보면 뭐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자 합니다.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방송에서도. 근데 오늘 요 사안을? 예, 그럼요. 그래요? 근데 오늘 방송 오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중기부가 대전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때 민선 7기 때였죠. 그때는 사람들이 중기부 욕을 거의 안 했어요. 대전시를 욕했어요. 무능하다고. 중기부 뺏기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대전시도 그런 비판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중기부 대신에 이제 뭐 기상청이나 이런 걸 이제 뭐 이전에 해오겠다고 했고 그랬었죠. 민심을 달랜다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대전시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대전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은 대전시장이나 아니면은 중구청장이 이걸 욕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장우 시장이 먼저 박성효 이사장한테 포문을 열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럼 동시에 이거 되게 정략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포문은 이장우 시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장우 시장이 출발했던 아니면 박성효 지금 이사장이 문제 도발을 했던 언론상으로 보면 그게 뭐 어디가 먼저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분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장우 시장하고 박성효 지금 이사장하고 관계가 모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뭘 고등학교예요? 10년 선후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들 일반인들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두 분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소속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같은 정당이에요. 국민의힘 정당 그리고 전 대전광역 시장 출신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두 분이 전현직 시장 관계라면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 있으면 사전에 상의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에 주고받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장우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성효 이사장을 겨냥해서
형편없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사퇴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또 박성규 시장도 이장호 시장을 좀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기는 했죠.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한다. 그리고 전직 대전광역시장 출신인데 좀 너무하지 않냐. 대전을 고려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하니까 박성규 시장도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C 라디오요. 그게 MBC 라디오여서 예. 뭐 그걸 또 꼭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과거-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10년 전에 네. 동구청이 중앙시장에 있다가 가호동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했죠. 이때 이제 그 구청장이 이장호 구청장 시장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이전할 때는 크게 문제 제기 안 했고 이게 원도심 공동화에 부채질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번 갖고 그 얘기하냐.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소상공인 이전하고는 진흥공단 이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말 속에 좀 뼈가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두 분의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건데 문제는 이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본질은 소상공인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또 요즘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민생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이 두 분 간의 감정 싸움의 골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역 정치의 특성이 가면 갈수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형 지방 정치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그런 지방 정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장호 시장 그리고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의 정치적 리더십의 단면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의 화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리더의 말은 뭐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그 조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주고받는 언어들은 이게 리더의 언어이기는커녕 어디에서도 그 어떤 아무리 작은 조직에서도 리더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들이 오고 가니까. 리더는 특히 정치인들은 네. 더더욱 기관장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네. 그게 소위 얘기해서 뭐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라 이런 품격이 아니에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발언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장호 시장 같은 경우는 전 국회의원 할 때도 정쟁에 항상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또 대전광역시장 되고 나서도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 리펜 대평 가르고 소위 얘기해서 뭐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는 전국 유일하게 대전만 지금 없앴어요. 인권센터 등에서 리펜 대평 가르기식 시책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저는 보고 제가 특히 예전에 홍성기 시장님, 여몽철 시장, 박성효 시장, 건선택, 허태정 이런 전직 시장들 쭉 경험해 왔지만 예전의 시장님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자기를 평상시에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하더라도 필요하면 거기 행사장에도 찾아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적으로 정치 과정이죠. 정책을 만드는 게 이런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선 8기 대전광역시를 보면 특히 이장호 시장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네 편 내 편 가르기식 내 편 아니면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대전시 정책이나 예산 결정 이런 등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요즘에 대전 시정을 보면 한 가지 그 문장이 자꾸 떠올라요. 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나는 인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일종의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막 전시행정 같은 거 많이 보여줍니다. 뭐 하겠다.
이게 보면 굉장히 뭔가 할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빈수레처럼 그냥 요란하게만 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을 제가 잘 어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치 관련된 학회 논문을 보다가 네. 좀 기분 나빴던 게 비위가 상했던 게 뭐냐면 지역주의 용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정치학계에서는 그 다루는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이 참고문헌 해서 이렇게 딴 거 보니까 경상도 지역주의는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주의는 저항적 지역주의. 우리 충청도는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적 지역주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의가 되면서도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기분 나빴던 거죠. 그 우리 충청도 정치의 문화, 정치 문화, 정치 성향이 이번에도 뭐 22대 지방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가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꾸 수도권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시책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번에 두 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저만 그렇게 걱정하고 한탄해하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의외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고 특히 소상공인 진흥공단 왜 웃는지 아세요? 말이 안 끊겨. 계속 하세요. 어디까지 하나 들어보자. 소상공인 이런 어떤 그 두 분의 감정 싸움이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네. 도움이 돼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두 분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특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겁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이장호 시장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10년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예의가 아니죠. 아유, 그거는. 제가 이장훈 시장께서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박성효 그전 시장이 출마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프로포 그랬죠. 나오면서 예, 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박성효가 출마했다면 이장훈은 당선이 안 됐겠죠. 그렇죠. 출마했다면은 표가 분산될 거니까. 네. 근데 결국 박성효 전 시장이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날 이장훈 시장이 두 분이 찍은 사진을 자기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거기 밑에 이제 시장님, 형님, 뭐 고맙습니다. 시정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표정을 보면은 그 표정에서 많은 게 읽혀지더라고. 그냥 그 장면이 딱 생각이 하나 나고 저는 그 우리 교수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박성희 두 분의 공방이라기보다는 이장우 시장이 이걸 정략적으로 활용하는구나 이 이슈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했거든요. 어떤 정의학? 아니 뭐 이득이 있어야 그 정의학일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득이 이득이야 있어? 많죠. 일단은 정치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좋겠죠. 아유 대전광역시장이 항상 존재감이 있지 아니, 무슨 또 이런 걸 그 정당 안에서도 일단은 좀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그런 역학관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좀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해요. 그거는 IMTV의 쇼츠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 두 분도 정치인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창피했어.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형편없는 사람 이런 용어도 창피했지만은 그렇죠. 더 창피했던 거는 박성효 이사장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정 안 되면 대통령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했어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제가 그날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 대선하면서 이것도 이제 했는데 원고를 한 네. 20번 썼다 지고 뗐어요. 정말로 네. 어떤 멘트였냐면은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는 것도 아니고 라는 걸 썼다가 지웠다 막 이랬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응? 최예병 특검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죽을 맛일 텐데 대전시장이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박성희 잘라주세요. 그 듣겠어요? 100% 동의되는 말이에요. 그게 난 너무 창피하더라고. 저 지금 다시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으니까 이게 한숨이 계속 나오네요. 근데 우리 지역 언론들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랄까
그 뭐 중계식 보도라고 하죠. 이렇게 네. 경마 중계식 보도 또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논평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주제로 오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갖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릴레이식 중계하는 내용만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 쓰기 전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했어요. 그래요? 못 기사가 봤는데. 아닌 그 음성으로 나가니까. 다음에 제가 주로 다음이나 구글링 해서 이렇게 네. 보는데 없더라고 그런 내용이. 그게 우리 지역에 과연 물론 정쟁을 즐기고 그 과잉 정치화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클릭수 늘리려고 하는 목적도 저는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장, 이 상징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론에서 지적질을 해줘야죠. 비판도 해줘야 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지역 아까 초등학생 언론들 뭐 얘기 하는지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전현직 시장 둘이 동네 어른인데 저는 대전광역 시민들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 오래된 정설이에요. 정계에서는 두 분 간의 갈등이 오래됐다는 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오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전광역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적인 지역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한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요. 저도 기분 나쁜데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죠. 좀 지역 정치가 품격 있고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바뀌고 남들한테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반응의 정치가 좀 되면 좋겠다. 저는 이거 생각이 들어요.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정략적이고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역학구도에 있어서. 뭐 누가 봐도 지역에. 이장우 시장의 발언들은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그냥 약간의 그 일부러 그러는 의도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임 감추기 용보다는 그냥 어젠다 선점이죠. 이거 그건 내가 알겠죠. 원도심 이게 명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박성효 이사장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이전 얘기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꼭 중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공단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 공간의 비조금 그리고 노후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대전시에 그러면 대체 대안 마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였잖아요.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세종관리다가 그게 한번 막혔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박성호 이사장이 이제 이사장 하면서 대전시장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대전에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러고 하나랑 지금 이사 간다는 유성구에 있는 건물은 지금보다 건물이 2배 이상 공간이 넓어진다 하잖아요. 돈은 절반이고 그럼 안 가겠어요? 가야죠. 가야지. 당연히 돈은 절반이고 공간은 2배로 늘어나는데 당연히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이 지금 마치 뭐 소진공에서 뒤통수 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통수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 대림 빌딩에서도 뭐 한 층을 뭐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뭐 엘리베이터 그건 이미 끝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의 공방이보다는 이건 이장우 시장의 책임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한 얘기 좀 해보면 이거 뭐 이미 물 건너 간 거는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대안을 마련하든 대책을 마련하든 뭐 다시 원상복귀 이런 합의만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겠다 이런 언론도 어제 나오던데 정말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계약금 다 넘어갔고 시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걸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 대화는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장우 시장님께 예의 좀 갖췄으면 좋겠다. 제가 후배고 나이가 젊지만 시장님께 좀 충고 좀 드리고요. 박성효 시장님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보면 대전 어떤 광역 시장님보다도 가치 중심적인 그런 정책들 많이 했어요. 책 읽기, 자전거 타기, 나무 심기,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정말 괜찮은 그런 정책들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그리고 그 당시에 뵀던 분의 그런 분노에 찬 얼굴, 최근에 보이는 장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현미경 검증에서는 최근 이제 공방이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을 놓고 이장훈 시장과 박성효 이사장 그리고 뭐 중기부 장관까지 중기부도 얼결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기부 얘기 사실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전시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뭐였냐, 마지막 보도 나온 거 그겁니다. 그 중기부에 항의 사안을 보내는데 담당 안 과장이 받아줬다고. 안 받은 거, 네네. 그래가지고 그 과장을 향해서 뭐 일개 과장이 뭐 시장이 보냈나 안 보냈나,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장을 동네 아저씨 취급했다면 한데 뭐 결국 대전시가 내는 게 뭐냐면은 그 과장 대전시청 와서 사과해라요. 아니 근데 뭐 동네 아저씨 수준의 지금 배우가 발언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현미경 검증에서는 그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단법인 대전시민사연구소 금홍석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